네, 보신 것처럼 세월호가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고 이제 목포 신항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 보도국 김동욱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까지 인양 과정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세월호가 3년여 만에 그 모습을 온전히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예. 그동안 상하이 셀비지 이 인양 업체는 리프팅 빔을 세월호 아래 장착을 하는 등 이제 미리 사전 준비를 마쳤고요. 제킹 바지선이 66개의 인양줄로 세월호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2일 해저면서 1m 떠오르면서 날씨가 좋아서 진짜 끌어올리자 이번에 본인양을 하자 해서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난관도 있었습니다. 배 뒤편 화물칸이 열리는 바람에 부딪히는 간섭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네. 결국 제거를 하면서 24일 수면 위로 목표로 했던 13m까지 부양이 됩니다. 예. 또 반잠수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조류 때문에 출발이 느려졌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이래서 이제 소저기 내에 작업이 완료될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반잠수선에 선적을 했고 25일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세월호에 남아있는 해수와 잔존유를 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작업에만 며칠이 걸리잖아요. 이게 우선인 거죠, 이 작업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금 반잠수선 위에 세월호가 있는 상태고요. 네. 이 상황에서 해수와 기름을 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선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해저면에 있을 때 작업을 위해서 뚫었던 구멍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일부가 배수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물을 더 빼내고 남아있는 기름도 해양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우선 해수가 남아있을 경우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질 수 있다. 그래서 또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배 안에 해수가 남아있게 되면 이제 바다의 파도에 따라서 출렁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혹시나 기울었을 때 다시 배가 바로 서는 복원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또 세월호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무게 때문이기도 한데요. 세월호 자체 무게가 8,000톤 가까이 되고 안에 있는 물품들과 바닷속에 있는 동안 쌓인 침전물을 합치면 모두 10,000톤에 육박하는 무게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물을 좀 빼내면서 무게를 10,000톤에 달하는 무게 좀 줄여보자 이런 예. 것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르면 내일 이달 말쯤에 이제 출발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예. 이제는 이제 목포 신항으로 향하게 되는 건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제 간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런데 가까운 팽목항이 아니라 목포 신항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목포 신항은 지금 사고 해역으로부터 예. 직선 거리로 87km 떨어진 곳입니다. 팽목항보다 훨씬 멀고요. 우선 첫 번째는 세월호 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10,000톤에 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지 않는 단단한 땅에 단단한 부지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항만 내에서도 지반이 가장 견고한 곳에 있는 철제 부두 부지에 올리게 됩니다. 철제 부두는 하중이 큰 철판이나 선박 모듈들을 처리하기 용이하고요. 이에 따라서 설계 공법도 다르고 기초 자재도 다른 부두보다 튼튼합니다. 이 2004년 완공된 이 목포 신항은 보안에도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세월호가 이 목포 신항이 거치된 이후에 본격적인 사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유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도 있게 되는데 그런 만큼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포 신항에는 정부의 현장 수습 본부와 함께 이 미수습자 가족들이 사용할 숙소도 안에 설치가 됩니다. 예. 이제 세월호가 마지막 작업이 완료가 되면 목포 신항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동 경로도 짚어주시죠. 네, 목포 신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이 동서거차도를 빙 둘러서 외내병도 북쪽을 지나서 가사도와 장도 사이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픽을 보니까 안쪽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는 거군요. 이렇게 빙 둘러서 가게 되는데요. 이 좀 전에 말한 두 섬의 남쪽에 있는 불도를 거치게 되는데 이곳에서 도선사들이 올라옵니다. 네. 이 도선사는 선박에 탑승해서 해당 선박을 이제 안전한 수로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형 선박이 좁은 항로를 운항을 하려면 법에 따라서 일정 인원의 도선사가 반드시 타야 됩니다. 이후 반잠수선은 평사도와 심의항 사이 그리고 장산도와 이마도 사이를 차례로 통과하고 나서 시야도 서쪽을 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외달도 동쪽과 달리도 서쪽 항로를 지나서 이동하면 비로소 목포 신항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반잠수선은 이 경로를 운항을 할 때 시속 8에서 10km
굉장히 느린 속도도 예. 이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수부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 10시간에서 출발 후에 10시간에서 12시간 후에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목포 신항에 이제 도착을 하면 또 남은 난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예.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소조기 한 달에 2번 있는 밀물과 썰물차가 작은 소조기의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는 파도도 1m 이하여야 되고 풍속도 초속 10m 이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육상 거치도 남아있는 마지막 난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도 작업이고요.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특수 이동 장비를 운송 장비를 활용해서 세월호를 철제 보드에 거치하게 됩니다. 예. 네. 이 모듈 트랜스포터는 길쭉하게 생긴 차량이고요. 밑에 많은 바퀴들이 달려 있습니다. 뭐 지네같이 바퀴 달려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듈 트랜스포터는 한 대당 26톤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로 아까 말한 만 톤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터가 무려 456대가 투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양과 마찬가지로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파도가 관건입니다. 반잠수선이 파도에 움직일 때마다 무게 중심이 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작업이 될 것이고요. 특히 세월호가 3년간 바닷속에 있어서 녹도 쓸고 내구성도 떨어졌기 때문에 선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네, 사실 이번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수습자 수습이고 그다음이 진상 규명이잖아요.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 잠수함에 충돌했다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작은 구멍들을 말고는 외부 충돌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큰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세월호가 완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한쪽 면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업을 위해서 구멍을 뚫었던 그 천공 외에는 특별한 그런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녹슬고 긁힌 자국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강한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뭐 올리는 과정에서 아까 걸렸던 화물칸 네. 출입구를 좀 떼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선체가 훼손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뭐 그거는 사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런 자세한 사고 원인은 이제 일단 목포 신항이 거치된 뒤에 선체 조사위가 발족되고 나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이런 의혹 제기보다는 이제는 좀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8명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목포 신항 거치 뒤에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물도 다 빼고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예.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일단 목포 신항 거치 뒤에 이런 내부 수색이 이루어질 텐데 선체 수색 전에 우선 세척과 방역 그리고 안전 진단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미수습자와 희생자의 유품을 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조사를 하기 위한 조직이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발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8명이 확정이 됐고요. 네. 국회가 선출하는 5명, 그리고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르면 28일 내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8명이 최종 선출이 되고요. 이 조사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 시작일로부터 약 10개월간을 활동하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해양 전문가도 이 위원회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해역도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미수습자들은 9명을 모두 찾아야 인양이 비로소 마무리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도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와 함께 세월호가 있던 사고 해저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네, 뭐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좀 수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3년이 지나서 지금 이뤄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수월하게 될 거면 왜 이제 하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양을 하면서 뭐 TV로 보니까 쉽게 끌어올린 것 같지만 네. 이전에 많은 노력들이나 그런 기다림들이 있었고요. 네. 예. 우선 이 만 톤이나 되는 이 대형 선박을 통째로 인양하는 이런 작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인양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조기 해야 되는데 이 소조기가 한 달에 2번밖에 없습니다. 예. 4일에서 5일 그리고 20일 전후가 소조기인데요. 이 소조기에 아까 말씀드린 파고 1m, 풍속, 초속
10m 이하란 이 날씨가 도와줘야 인양이 비로소 이번 가능하기 날씨는 때문에 하늘이 도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나흘간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또 살펴보면은 상하이 셀비지 인양업체 네. 중국 업체입니다. 계약 총액이 916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이 많은 것 같지만 벌써 이들이 쓴 돈이 2천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벌써 사실 1,000억 원 네.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겠죠. 하루에 또 반잠수선 등 장비를 빌리는데 하루에 한 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예. 하루하루가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이 인양업체로서는 작업을 늦출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네. 이렇게 또 사실 손해를 보면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통째 인양이기 때문에 세계에 많은 이 뉴스들이 타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로 인한 홍보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지원하면서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동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